민주당이 집권하는 과정을 하고 그죠? 우리가 네.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네. 규제를 하는 정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이제 많이 걷어들이는, 즉 우리가 큰 정부라고 그러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본인이 이제 막 그 배분도 하고 그죠? 이런 거를 선호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규제도 하고 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뭐 이런 정부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도 이제 규제가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3년 정도 가까이 됐지만 규제를 해제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 국회를 넘어야 되는데 대부분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이제 그냥 끝나버렸다 보니까 뭐 겨우 대통령령 정도로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했지만 네. 핵심적인 거는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거의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예. 시행령으로 이제 좀 개정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율 자체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의 세금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많이 활용할 거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뭐 기존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규제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거든요. 아예. 맞습니다. 예, 아예 근데 안 해줬죠. 이번에는 한 20억 정도, 좀 올랐으니까 그동안 그죠.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되는 거는 그걸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그죠 대출 금지였는데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같은 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모든 지역이 거의 규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투기과열지구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넓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국평이 20억 넘은 데들, 마포, 뭐 성동, 강동, 뭐 광진, 동작, 뭐 이런 데들 그죠? 이런 데들이 규제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쪽에서는 과천, 지방은 지금 난리가 난 세종. 그죠? 이런 데는, 예, 세종은 예전에 지방에서 상당히 일찍, 그죠? 맞습니다. 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좀 뭐 움직이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기 신도시는 한다고 했으니까. 사기요? 또 뭐, 예.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 또 오기가 나올까 걱정인데요. 예, 그래서 사기 신도시는 예, 공약상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어떤 형태든지 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처음에는 무제한 10년. 10년. 그것도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네. 그러면 8년, 6년. 예, 뭐 6년 정도, 한 번 더 정도.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네.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아마 문재인 정부가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 세율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중부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아마 집값이 올랐고 또 하나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가 문정부 시대에는 100%였거든요. 근데 윤 정부 들어와서 한 60% 낮춰줬거든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다시 100% 올리면 그러면 집값도 올라갔죠. 비율도 올리죠.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네. 올리다 보면 네. 현실화 하다 보면 진짜 종부세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막 1억은 그냥 뭐 그냥 나왔었거든요. 막 다 1억 지우려고 그랬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1억 내시는 분은 아주 많고요. 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정말 버티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이제 내신 분이 한 3억 정도 내신 것 같아요. 3억? 한 세 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뭐 요 정도 시점이었겠죠. 한 3억 정도 내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얼마 내시냐? 5, 6천 정도 내신대요. 와. 네, 그러니까 거의 한 5, 6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 편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도 제가 나왔을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전세로 지금 그렇게 임대를 하시는 분이 여전히 이제 강남에 많거든요. 네. 그걸 이제 보증부 월세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세로 조금 바꾸시는 것이 지금부터 이제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월세를 이제 그냥 세금으로 계속 월세는 내시고 시세 차익만 이제 내 거다. 월세는 내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유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세금 때문에 월세로 바꾸게 되는 경우. 그렇죠. 약간 우픈 예. 상황이네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서정문님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시가 현실화를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법을 바꾼다 이러면 또 뭐 시끄럽고 그죠. 이러니까 그냥 간단히 뭐 사실 시끄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국회도 뭐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도 장악하면 그냥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법을 안 바꾸고도 당장 이제 5배, 6배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문님들 세수가 네. 진짜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오늘 그 네이버에서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71조를 빌렸다는데요. 그 세수는 일단 기업 이제 법인세를 조금 1%인가 1%포인트 네. 이제 낮췄는데 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업들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거둘 수 있는 게 개인, 기업, 그 다음 뭐 기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타 중에 이제 좀 큰 게 부동산이죠. 재산세 이런 게 크니까요. 그래서 개인도 지금 별로 안 좋고 기업도 사실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나마 이제 사실은 예전에 많이 거뒀던 게 부동산인데 그럼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본인 이제 그 철학인데 그걸 이제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돈 나올 때가 법인세를 올릴 수는 있겠죠. 예, 뭐 1, 2% 정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 될지 저도 의문인 게 이게 기업이 좋아야지 사실은 기업이 좋으면 법인세를 안 올리더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이 안 좋으면 이제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사실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법인세 올리고 개인은 이제 못 올리죠. 본인들 표밭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한 38% 정도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표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올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요 두 가지죠. 그래서 법인세는 이제 법인이 잘 돼야지 사실은 올리는 만큼의 효과가 있고요. 부동산 세금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랑 공시가 현실화만 조금만 높이더라도 세금이 확 들어와요. 예, 그래서 몇십조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25만 원씩 준다고 하는지 저는 좀 신기할 따름인데 25만 원 받고 이제 1억 내야 되는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주는 거죠? 그렇죠. 400억 건물주도 주는 거죠? 400억 건물주도 받을 수 여기도 있죠. 25만 원, 네. 저도 25만 원, 교수님도 25만 원. 와 좋겠다. 와 행복하다. 그걸로 과자 사 먹어야지. 그리고 1억 내요. 우리 1억은 아니겠지만 뭐 25만 원 받고 몇백만 원은 최소 지금 서울에 집 있는 분들은 정말 몇백만 원은 내셔야 되죠. 왜 주는지도 모르겠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이렇게 각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각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주택자가 지금 벌써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 하고 있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12%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취득세는 아마 뭐 세율을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일단 올릴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정부에서 60%인데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100%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세율을 안 올리고도 종부세를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아, 종부세가 크다. 종부세 크죠. 진짜 이거는 네. 진짜 건드릴 것 같은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중과를 지금 배제시켜 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26년 5월 9일이 지나면 아마 이거는 연장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이 지급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면 네. 아마 세금 폭탄 맞지 않을까. 점점 똘똘한 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6년 5월 9일 지나면 안 팔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물이 네.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예. 네, 최근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하면서 느껴보셨을 겁니다. 토지에 이제 하자마자 매물이 확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다 최근에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규제를 해서 조건을 붙이는 거죠. 너가 2년을 살아야 된다. 또는 뭐 팔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매물이 사라지죠. 근데 양도세 중과는 잘 아시다시피 최고세율이 82.5%. 그러면 10억기 양도차익이면 1억 얼마 남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팔 수가 없거든요. 예, 가진 분들. 왜냐하면 이게 팔아도 이득은 남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우리가 앵커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시점 자체가 옛날 10억일 때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1억, 2억을 손에 쥐는 걸로 해서 양도세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팔고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팍 감소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기존에 이제 신축은 줄어드는 거 다 아실 거고 그죠?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없어지거든요. 26년, 27년, 28년 3년에서 이제 아파트 입주하는 양이 22,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 아파트가 그나마 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됐었는데요. 이제 기존 아파트도 팍 줄어들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헬리오시티 이런 거는 거의 60% 줄었어요. 토지 지정하고만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다들 당황돼 가지고 특히나 용산이나 서초 같이 전혀 이제 그게 지정이 안 됐던 데는 팍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고 거기 공인중개사는 토지로 인해서 거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막 압구정동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거래가 멈춰져 있는데 뭐 그게 또 계속 그럴 수는 없고 그죠. 조금씩 이제 나올 건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실거주하는 그 부분이니까요. 근데 계속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쪽으로 계속 가면 매물은 사라진다. 근데 시장의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 자체가 지금 매물 감소가 되는 거는 사실 2, 3년 전부터 뻔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축 물량도 그렇고 토지 때문에 또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손을 대면 훨씬 더 이게 왜곡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공약 사항에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뭐 중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약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생각할 때는 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본인들 그 정치 철학과 일치하는 건데 그걸 또 연장시키면서 그죠? 배제를 계속 시켜 나갈 거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임대차 입법 통과할 때도 우리가 다들 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전세 가격 올릴 거고 매물 줄일 거고 월세화로 전전되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고를 했는데 전혀 안 듣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후다닥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 이제 자료집 내놓고 뭐 그랬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 생각은 마찬가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는 실생활에 사실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이해나 관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본인 정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요 현실 세계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문정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정부에서는 종부세가 2주택자부터 중과를 적용했거든요. 네. 근데 또 상한선도 또 300%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제 윤정부 들어와서는 3주택자부터 중과를 적용하고 네. 그 상한선도 150% 낮췄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네. 다시 문정부처럼 2주택자부터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한율도 다시 300% 올리지 않을까 다시 저는 걱정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면 월세화 가고 5년 정도를 또 기다리면 되잖아요. 참고 견디면. 네. 정권이 바뀔 때까지. 네. 그럼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안 팔고 5년을 참고 견디지 않을까. 5년 버틸 수 있을 체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강남에 있으신 분들은 체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다주택자들은 체력이 3억짜리 3개 있어도 다주택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좀 그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